그러면 또 오늘 마지막 5 일차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야기들 어떤 혀 짧은 소리가 났나요? 어떤 이야기들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어떤 이야기들이 남아 있는가 라고 하는 점이고요. 오늘 이제5 일차가 우리가 같이 하는 이번 주로서는 이제 끝이지만 이제 그 패키지 관광 가이드로서는 여러분들의 여행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런 어 식상한 발언으로 말씀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많은 이야기들을 이제 해 왔습니다. 그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해 왔던 이야기들이 있고요. 여기 일부가 좀 표시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어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 좀 본격적으로 이 지도학습 알고리즘과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활용하는 이제 관점에서 우리가 인제 적극적으로 이제 살펴봤고, 그리고 인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결국은 이제 우리는 뭐 데이터 과학자 뭐 이런 용어를 이제 쓰는데, 그 데이터 과학자라는 표현이 좀 오해를 이제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과학자와 인제 엔지니어의 이제 차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과학자는 인제 그 원리를 이제 파헤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뭐 이렇게 뭐 사물의 원리 뭐 이런 거고. 그래서 수학하고 과학이 이제 다른데, 수학은 그런 어떤 논리적인 규칙과 이제 관련된 것이고, 이제 추상의 이제 세계고, 과학은 이제 구체적인 이제 현실이죠. 밀접하게 이제 연관이 이제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제 "데이터 과학이다." 라고 하면 데이터 사이언스 뭐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과연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가 인제 사이언스냐, 뭐 이렇게 어차피 이제 말일 뿐인데, 음 네, 제 생각에는 인제 뭐 멋지게 표현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 인제 사이언스라고 말은 하기는 하는데, 그래서 인제 이 사이언스라고 하는 단어를 씀으로 인해서 인제 뭔가 기저에 근본적인 이제 원리 같은 것이 있다. 그런 어떤 뉘앙스를 전달하고 싶은 것 같아요. 인제 이거는 희망사항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런 작업을 에 가까운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이제 신경망의 이제 새로운 모형을 만든다든지, 예를 들어서 뭐 이 텍스트라고 하는 데이터가 있는데, 이 텍스트라고 하는 것의 근본적인 속성이 어떠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고찰해서 이걸 기반으로 이제 언어 모델, 줄여서 이제 LM으로 표현을 하죠. 근데 제 자연어 처리 과정에 오시면 이제 그때 드리는 얘기인데, 여기서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그 음 구체적인 알고리즘이 아니에요. 제가 인제 모델과 알고리즘을 이제 구분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랭귀지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순수하게 수학적인 이제 표현입니다. 그래서 어떤 다음 단어가 있을 때, 이 다음 단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전의 맥락을 따져서 그다음 단어가 이제 무엇인지를 이제 예측하는 거. 요게 인제 랭귀지 모델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연어 처리 과정에서 이제 드리는 거, 이제 한 슬라이드에 이제 다 합쳐져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이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제 해당 부분을 이제 잠깐 참조하면서 네, 말씀 이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어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앞선 단어들에 대한 이제 조건부 확률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식이죠.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도 나를?"
하고 그다음 글자를 이제 예상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너도 나를 사랑"이라고 나오면 그럴 법하죠. 그죠? 근데 만약에 "너도 나를 사살." 하면은 약간 푹 하고 인제 실수가 나오죠. 왜냐면 이게 이 맥락에 따라서 요게 사살이 나오면 요거는 인제 왜 웃긴가 하면 이게 개그 콘서트가 이제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개그가 왜 개그냐면 뭔가 되게 의외인 거예요. 이제 이런 맥락을 이렇게 쭉 만들고 나서 분명히 그다음에는 그냥 통상적으로는 어떤 특정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인제 난데없이 다른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너무 어이없으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도 나를 꽥." 이러면 "뭐야." 이러겠죠. 그죠? 이제 사랑과 사살이라고 하는 것은 인제 이제 이게 뭐 제가 그냥 생각해 놓은 건데 이 사랑은 확률적으로 '아 그럴 법하다. 이제 가장 그럴 법하다 이런 진행에서.'라고 하는 이제 그런 단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적어도 이제 제 생각은. 사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랑과 전혀 다른 맥락을 가지면서 다른 어떤 뉘앙스를 가지면서 표기적으로 이제 유사하니까 이런 거를 이제 기반으로 해서 인제 '개그스럽다.'라고 이제 억지로 이제 주장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근데 뭐 빽 이런 거는 아무 그런 그 문법도 맞지 않고 의미도 없고 표기도 유사하지 않고 이러니까 뭐 전혀 확률이 이제 없는 거죠. 그래서 인제 이 언어 모델이라고 하는 것을 평가할 때는 인제 방금 전에 이제 소개해 드린 대로 이제 얼마나 의외인가 다음 단어가 이런 것들을 이제 기반으로 합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도 나를 사랑하니?" 하면은 대체로 그럴 법하다. 근데 "사살하니?" 하면은 또 상당히 의외죠.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도 나를 멍멍?" 하면은 "그거는 이제 무슨 소리냐?" 뭐 이런 얘기 이제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언어 모델 지금 뭐 챗GPT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언어 모델이라고 하는데 생성형 이제 언어 모델이죠. 그런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방금 전에 소개해 드린 어떤 수학적인 이제 개념이에요. 여기서 이제 이 모델은 좀 이제 통계 수학적으로 이제 정의가 된 거죠. 통계나 이제 확률적 관점에서 정의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통계 확률적인 어떤 표현을 이제 가지고 있고 그러면 이제 요런 거를 고찰하는 거는 사이언스라고 부르는 게 맞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런 거를 고찰하는 사람은 전 세계에서 몇 명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제 보통 이 사이언스 근본적인 원리는 이제 학계에서 대체로 이제 수행하고 아니면은 인제 전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이제 큰 기관들 있잖아요. 뭐 구글, 뭐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곳들에서 인제 많이 수행하고 뭐 구글 같은 경우는 이제 딥마인드라고 하는 이제 기관을 인수를 2015년 이전에 해서 거기서 인제 이런 근본적인 원리와 관련된 거를 하고 그래서 인제 그런 근본적인 원리를 인제 효과적으로 엔지니어링적으로 이제 적용했을 때 알파고가 된다든지 챗GPT가 된다든지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 사이언스는 보통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한테는 이 근본적 원리를 발명하고 이제 고민하는 것이 목표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만약에 인제 그런 걸 목표로 하신다면 그거는 인제 대학원 인제 뭐 박사 이상의 그런 어떤 아카데미아의 길이나 이제 연구원의 인제 길인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의 입장에서는 뭘 주로 하느냐 라고 하면 이 데이터 사이언스를 에서 밝혀낸 이제 근본적인 원리 또는 그런 것에 인제 근사한 모형들을 이제 제시를 하는 거죠. 이게 제시가 인제 된 거죠 이미.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은 그냥 공부의 대상인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거를 개발할 게 아니면 훌륭하신 분들이 저런 어떤 근본적인 원리를 이제 통찰을 하려고 노력하시는구나.
하는 거고, 그러면 우리는 어떤 거를 이제 수행해야 되냐면 이제 머신러닝과 이제 딥러닝 모두 이제 머신러닝이니까, 그런 뭐 머신러닝이나 이제 데이터 머신러닝 알고리즘이나 이제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머신러닝 응용을 이제 수행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이제 제가 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응용을 의미하는 거고, 그 응용의 형태는 그냥 모바일 앱을 뜻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넓은 의미에서 그냥 애플리케이션 응용이라고 이제 할 수 있고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데이터 과학을 한다고 할 수는 없어요. 이런 이제 머신러닝 앱이고, 그리고 꼭 데이터 사이언스를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릴 때는 뭐 초등학생 정도 되면 뭐 과학자가 꿈입니다, 뭐 대통령이 꿈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인제 정말 과학자가 꿈이야? 아니요. 사실은 그냥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이런 경우 많죠. 유튜버가 될래요.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래서 뭐 근본적인 원리를 밝히는 거 이제 좋아하신다면 당연히 이제 저런 거 해야 되는데, 근데 이 멀캠에 인제 오시는 인제 5일 과정을 이제 수강하시는 인제 그런 신 경우에는 데이터 사이언스를 이제 수행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이제 머신러닝 응용을 위해서, 그래서 인제 개인과 조직의 특정한 목표를 이제 달성하는 수단적으로서 사용하니까, 여기서는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아니면은 그 엔지니어에 가까워요. 그러면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하고 엔지니어와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의 인제 주요한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여기서는 근본적인 원리를 고민하지 않고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어쨌든 되도록 이게 동작하도록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입력이 들어가서 인제 출력이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인제 지금 시점에서 인제 거기서 그리고 비즈니스 가치가 창출되는 거예요. 과학적 원리는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뭐 언제 될지 몰라요. 뭐 10 년이 걸릴 수도 있고, 실제로 그 이상 걸렸고, 이 딥러닝이나 이런 것들은 원래 주류가 아니었거든요. 미국에서도 이제 학자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뭐 영국, 프랑스, 뭐 캐나다 뭐 이런 식으로 일부 소수의 인제 연구자들이 그냥 어 신념을 가지고서 이제 뚫어내서 지금의 어떤 결과가 이제 나온 거죠. 그래서 뭐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이제 메타, 뭐 애플 이런 기업들이 돈을 쏟아부을 때는 근본적 원리가 어느 정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 원리를 밝히는데 돈을 쏟아붓지는 않거든요. 그거는 언제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아주 실험적으로 그냥 뭐 펀딩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수행하고, 그거를 이제 기업들이 뛰어들진 않아요. 근데 지금은 마이크로소프트가 막 몇 조 몇십 조를 이제 퍼붓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만큼의 이익을 봤죠. 거의 뭐 인제 주가적인 측면에서 인제 봤다고 인제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뛰어들 때는 이미 '아 근본적 원리가 어느 정도 되는구나. 이게 완벽하진 않아도 그래도 상당히 인제 응용을 할 수 있는 인제 단계구나.'라고 하는 그런 판단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고, 그래서 인제 이 머신러닝 응용을 이제 랭귀지 모델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챗GPT 같은 것들이에요. 이 챗GPT 같은 것들은 이 랭귀지 모형의 원리를 응용해서 특정한 이제 서비스로 이제 만들어 낸 거죠. 그때 인제 요 랭귀지 모델을 반영하기 위해서 그 여러 가지 어떤 다른 것들이 이제 펼쳐졌는데, 이 랭귀지 모델은 그냥 수학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이게 구체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신경망 기반으로 넘어왔어야 됐었고, 그래서 인제 그렇게 넘어온 게 2003 년이에요. NPLM이라고 뉴럴 프로바빌리스틱 랭귀지 모델. 이 2003 년에 인제 신경망을 통해서 랭귀지 모델의 인제 가능성을 이제 보여주기 시작했고, 그리고서 인제 또 한 번 역사적 사건으로 평가되는 지점이 인제 2013 년에, 딱 인제 10년 후에 이 워드 투 백.
요런 것들이 이제 있었고, 그리고 나서 인제 그 2017 년에 되게 인제 숨가쁘게 요 사이에 그 발전을 했는데, 그때 인제 트랜스포머 네트워크가 이제 개발이 됐어요. 그러면 이 npLM이나 워드2벡이나 트랜스포머와 같은 그 원리 자체의 개발은, 요거는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에 가깝다고 봐야 돼요. 왜냐면 인제 그런 그 이런 것들은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해 본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개발은 이게 안 되면 내가 갑자기 오 이렇게 생각하면서 막 이렇게 막 연역적으로 뭐 풀고 이런 게 아니고, 뭐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 보잖아요. 그죠? 요리랑 이제 비슷하죠. 근데 이런 것들은 그냥 시행착오를 거쳐서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행착오 없는 건 아닌데, 이게 뭔가 그 구체적으로 어떤 지배하는 원리가 있고, 거기에서 인제 한계점을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인제 또 다른 방법론을 인제 제시를 하고, 그리고 그런 어떤 수학적인 표현을 인제 찾아내고, 이런 인제 과정이고, 그래서 인제 그런 이 트랜스포머와 같은 것들이 상당히 "확장성이 있다."라고 하는 이제 사실이 이제 밝혀지니까, 그리고 나서 인제 이 챗GPT가 요 5년 후에 서비스화된 거죠. 그러면 이제 성공적인 이제 응용을 수행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오픈 AI가 새로운 이론들을 제시를 하지는 않고 있거든요. 뭐 이게 내부적으로는 이제 이제 뭐 GPT 이제 3 버전 이후로 인제 공개를 안 하니까. 그래서 인제 오픈 AI의 오픈은 아닌 거죠. 뭐 어쨌든 뭐 말일 뿐이니까. 뭐 오픈 AI가 꼭 오픈 소스를 해야 오픈 AI냐, 그죠? 뭐 그런 뭐 정의는 없으니까. 근데 이제 뭐 사람들이 뭐 말을 하기를 뭐 "처음에 취지랑 조금 다르다." 뭐 이러는데, 뭐 그거야 뭐. 그죠? 하여튼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논의하는 것들은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의 근본적 원리를 개발하려고 하는 취지에서 인제 보는 건 아니고, 그런 것들은 이미 이제 훌륭하신 분들이 이제 만들어 놓은 상태고, 그래서 인제 이거는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왜냐면 이제 응용을 하고 싶은데, 이 응용도 소프트웨어 개발도 어느 정도는 논리적 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고, 또 컴퓨터에 대한 이론적인 이해가 필요하잖아요. 컴퓨터의 동작과 뭐 컴파일러, 또 인제 전산적 사고의 어떤 이론적 이해가 필요는 해요. 근데 개발하는 건 아니죠. 마찬가지로 이 데이터 사이언스의 근본적 원리를 공부해야 되냐?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를 안 하면 할 수가 없어. 할 수가 없고, 그리고 근데 그거를 만들어내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훌륭한 학생이 돼야 되는 거죠. 만약에 이제 응용을 이제 수행하려고 한다면, 지금 하시는 것처럼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좋은 소식은, 이게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는 그런 분야인 것 같은데, 응용적 측면에서는 지금 응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죠. 그건 이제 좋은 소식이에요. 왜냐면 어느 정도 이 근본적 원리가 안정적으로 이제 적용이 되고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인제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이제 소기의 성과를 이제 내고 있다라고 하는 이제 신호니까. 근데 완벽하진 않아요. 전혀 완벽하진 않고.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이 근본적인 원리에 대한 연구 자체도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편이에요. 그냥 뭐 더 이제 이 이론 자체에 더 집중하는 그런 그룹들도 있는 거죠. 왜냐면 이익이 있으니까. 여기서 인제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고, 더 많은 이제 펀딩을 받을 수 있고 하니까는, 그런 어떤 노력들이 인제 이루어지고 있고. 근데 그런 게 아무리 빨리 이루어진다고 해도, 대학원 이상의 그런 교육을 이제 받으신 경우는 뭐 잘 이해하시겠지만, 아무리 빨리 하고 싶어도 논문은 1 년에 뭐 한 번 뭐 이렇게 되게 인제 핵심적인 논문들을 막 뭐 리뷰 받고 뭐 이러면은, 뭐 이제 올해 냈는데 뭐 내년에 나오고 뭐 그러잖아요. 그게 생각보다 그렇게 빨리 안 움직여요. 그래서 그게 나왔다고 쳐. 나오면은 그게 인제 세상에 이렇게 막 퍼지기 시작하고, 그게 이제 받아들여지고 이러는데 또 이제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정말 최신의 이론이 나온다고 쳐도,
그런 것들이 인제 그 세상에 전파되는데 최소한 그 아무리 초천재가 그걸 만든다고 해도 그냥 이 절차와 프로세스가 있기 때문에 그냥 최소한 2-3 년이 걸려요. 그래서 인제 트랜스포머가 인제 처음에 이제 나오고 나서 그 뭐 그런 게 이제 파급적인 어떤 효과를 갖는데 이제 그 정말 2-3 년이 걸렸어요. 근데 난리는 났죠. 난리는 났는데 그래서 이제 이 분야가 그 대단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막 뉴스가 뭐 "이것도 했습니다. 저것도 했습니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응용적 관점이고 이 근본적 원리의 맥락에서는 그냥 약간 5년 단위, 10년 단위 인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보실 필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근본적 원리에 대한 공부 자체가 유효 기간이 긴 편이에요. 지금 이제 우리가 논의를 했던 이런 부분들은 이제 1950 년대부터 그 쌓여온 논의들이 지금 이제 적용이 되고 있거든요. 어제 이제 논의했던 이제 가중치 감소 기법은 이제 1970 년대 이미 이제 정립됐고 그럼 이제 사실 굉장히 오래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전히 유효하냐? 여전히 유효합니다. 여전히 유효하고 그래서 그 뭐 수학의 뭐 방법론들 뭐 선형대수 뭐 미분 이런 것들 다 뭐 17 세기에 나온 것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여전히 유효합니다. 과학적 원리 뭐 뉴턴의 고전력 역학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죠? 근데 그 뉴턴의 고전역학을 사용해서 화성 탐사선을 보내는 거는 이제 최신의 응용인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공부는 열심히 하셔도 하시는 게 그 안전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공부를 이제 하면 이제 최신의 이론이 나옴으로 인해서 그런 공부 자체가 이제 '무의미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제 그런 걱정을 이제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 최신의 기술이 이제 나오면 아 이게 어느 기술의 인제 연장선상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이제 평가할 수 있게 되는 이제 소양이 필요해요. 그래야 응용도 더 빨리 올라탈 수 있어요. 안 그러면 그냥 자다가 그 막 두드려 맞는 이런 느낌이에요. 갑자기 뭐가 튀어나왔대. 근데 나는 전혀 뭐 거기에 대해서 이 의미적으로 모르겠는데 그냥 키워드가 막 돌아다니기 시작해. 트랜스포머, 트랜스포머, 트랜스포머 이런 식으로요. 그죠? 그래서 트랜스포머가 2017 년에 나왔는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챗GPT나 뭐 이런 서비스가 인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제 그런 측면에서 또 우리가 하는 것들을 이제 평가하고 또 여기에서 인제 제시하는 내용들을 그 현재의 뭐 챗GPT나 이런 걸로 인해서 그 현재 논의들 자체가 이제 가름되거나 이제 그 부정되는가? 아니죠. 오히려 그 완전의 그 연장선상에 있어요. 그래서 인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챗GPT까지 갈 길은 멀지만 하지만 이제 현재 논의가 그런 것들을 이제 납득하는 그 '좋은 출발이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제 명확합니다. 오케이. 그런 이제 말씀을 이제 드렸고 또 인제 4 일차 같은 경우에 인제 보면은 우리가 그 교재에서 인제 어떤 부분들 이제 다뤘는가 이제 보겠습니다. 요 78 페이지 리치 회귀를 이제 다루면서 이제 그 알파 값과 인제 가중치의 이제 관계를 이제 통찰을 이제 했습니다. 그러면 그 일단은 우리 87 페이지의 분류형 선형 모델로 가서 이 선형 모형을 이제 마무리를 좀 이제 해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결정 트리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뭐 서포트 벡터 머신을 어제 마지막 시간에 이제 하고 싶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결정 트리가 이제 중요하긴 하니까 이제 오늘 이제 결정 트리를 이제 논의를 해야 되는 이제 그런 거니까 이제 우선순위적인 측면에서 결정 트리를 보고요. 서포트 벡터 머신은 애석하게도 그 지금은 좀 신경망이 이제 떠오르기 전에 그 과도기적인 모델이 되어 버렸죠, 결과적으로 보면. 자기가 그러고 싶었던 건 아닌데 결과적으로 인제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5 일차 또 노트북 만들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 일이고 이 5 일차 노트북 같은 경우에 그는 이 4 일차 노트북의 처음을 좀 참조를 해 볼게요. 근데 뭐 숟가락 젓가락, 넘파이 펜다스 이런 것들 똑같죠.
그리고 어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게 이 모델 평가라고 하는 그런 그 보조 함수를 이제 만들어서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인제 이런 것들을 이제 유용하게 쓰고 싶기 때문에 요런 거를 이제 복사를 하고 싶습니다. 노트북들 간의 셀 복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2개 이상의 셀을 이제 복사를 하셔야 되니까 이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화살표를 조작하면 지금 이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연속적인 셀들을 동시에 선택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인제 요런 그 셀들을 그 복사를 하고요. 그럼 이제 복사를 하면서 그 선택이 이제 해제가 돼요, 자동으로. 복사가 됐다는 시각적인 어떤 큐를 주는 거죠. 그래서 5 일차 노트북에서 요 클립보드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이제 다음과 같이 4 일차 부분에 우리가 인제 원하는 부분이 이제 복사가 되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인제 불필요하니까 예 삭제 이렇게 인제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인제 이게 복사가 됐지만 그 실행이 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인제 Shift 엔터 키를 통해서 그냥 하나씩 실행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런 메뉴에서 Run all cells 요거를 인제 선택을 해 주시면 이제 여러 개의 셀을 이제 한꺼번에 실행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러면 인제 그 뭐 잘 되겠죠. 다음과 같이 인제 잘 실행이 이제 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러면 어제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인제 이 모델 평가를 이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모델 평가에 대한 정의를 고민하는 거는 그 어제로 이제 끝났죠. 이미 인제 어제 그 우리가 인제 활용하면서 이제 고민은 끝났고, 그래서 이 정의를 굳이 보고 싶진 않아요. 예 여기 있어야 되는 건 맞는데, 그래서 그 좀 번잡스러우니까 뭐 '하여튼 뭐 거기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요렇게 인제 줄여 놔도 '상관없다.'라고 인제 생각합니다. 그냥 번잡하니까. 그죠? 그리고서 인제 우리는 인제 데이터를 적재해서 같이 인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요번 시간에는 그 선형 모형을 이제 마무리를 이제 하고 싶고, 이 선형 모형 같은 경우에도 이제 회귀가 있고, 회귀 분석을 할 수 있는 회귀 알고리즘이라고 인제 할 수 있고, 이 회귀 알고리즘으로써 선형 회귀, 그 리지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분류 알고리즘으로써 여기서 인제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 로지스틱 리그레션이 있는 겁니다. 또 인제 사실 인제 정확하게 이제 말씀드리면 인제 퍼셉트론으로부터 그 논의를 이제 시작할 수 있는데, 그래서 선형 모형의 경우에도 이제 회귀와 이제 분류를 이제 다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끔 인제 선형 회귀와 인제 회귀 분석이 그냥 동의어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닙니다. 이제 왜냐하면 이미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KNN 같은 경우에도 회귀 분석이 가능하죠. 그래서 회귀 분석이라고 하는 이제 것은 결론적으로는 그 이제는 잘 이해하시겠지만 그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어. 그런데 그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입력에 대해서 출력이 발생하고, 그러한 출력이 이제 실수값으로 이제 발생하고, 그리고 인제 그 정답과 예측 모두가 인제 실수값이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회귀다. 회귀 분석의 이제 대상인 겁니다. 그리고 인제 그런 것들을 수행하는 구체적인 알고리즘 중에 하나로서 이제 가장 조상님이죠. 그리고 회귀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현재 의미로 자리 잡게 된 이제 관습과 전통을 제시하게 된 이제 시점이죠. 그래서 인제 19 세기, 무려 19 세기죠. 그래서 인제 요 당시에서는 인제 그 최소 제고법 이제 리스트 스퀘어 뭐 요런 식으로 이제 제시를 했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회귀 알고리즘으로서 선형 회귀와 인제 리지 라고 하는 것을 인제 살펴봤고, 거기서 이제 선형 모형을 비롯한 그 이후에 많은 방법론의 그
기반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scikit-learn의 그 데이터 세트에서 로드 캔서를 한번 이제 해 보겠습니다. 이제 로드 캔서를 이제 적재하는 이제 방법은 이제 다음과 같고요. 얘는 이제 번치니까 뭐 어쩐지 이제 잘 아시겠죠? 그럼 이제 이 캔서의 데이터 그리고 이제 컬럼즈는 이제 캔서의 피처 네임즈 이겠죠. 그래서 요 다음과 같이 요렇게 이제 해 보겠습니다. 이제 항상 이제 모든 것들은 이제 데이터로부터 이제 시작을 하니깐요. 그리고 인제 요 그 캔서의 이제 규모를 이제 보기 위해서 요 마지막에 이제 펜다스를 이제 만들었고 그 이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드는 거는 이제 데이터 프레임으로 보면 이제 보기도 좋고 또 데이터 프레임에서 분석하는 게 용이한 때도 있어요. 그래서 종종 그 우리가 이 실제 데이터는 ND 어레이죠. 그래서 이제 실제 데이터는 이제 그 결론적으로는 그냥 이제 훌훌 다 털어 버리고 딱 연산을 위해서 그 최적화 준비된 ND 어레이를 하는데 그 분석을 위해서는 종종 그 펜다스 데이터 프레임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캔서 인제 프레임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애써서 만든 요 프레임을 그냥 종종 접근을 이제 하기 위해서 요렇게 인제 할당을 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분석을 쫙 다 하고 나서 모형을 마지막에 싹 돌린다라고 하는 그런 그 폭포수 모델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 데이터를 적재한다. 전처리한다. 모형을 구성한다. 요렇게 인제 해서 요렇게 인제 내려오는 그 폭포수 모델인데 그 요런 폭포수 모델이 1970 년대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그 어떤 생각의 이제 틀이었죠. 내가 그 전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걸 다 해. 그리고 넘겨. 그럼 끝이야. 나한테 다시 얘기하지 마. 이런 식인 이 폭포수 모델인데 이거는 효과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이 인제 요 1970 년대에 이미 인제 입증이 됐죠. 그러면 지금은 이런 식으로 안 하고 이 사이클을 그 짧게 짧게 인제 가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인제 그 어떤 한 바퀴 인제 사이클을 도는 거죠. 살짝 인제 앱을 이제 개발을 하고 그죠? 그래 갖고 인제 그 사이클에서 인제 할 수 있는 거를 이제 한 완결성 있게 하는 거죠. 스타트 엔드를 해 가지고 이렇게 인제 한 바퀴 인제 사이클 돌고 그리고 나서 인제 평가를 해 보니 인제 사용자를 직접 인제 상대를 해 보니 이런저런 인제 요구 사항들이 있더라 하면은 이제 다음 사이클을 또 짧게 인제 가는 거죠. 요런 식으로 이제 해서 계속 시작 끝, 시작 끝, 시작 끝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방법론이 이제 바람직하잖아요. 그래서 오픈 소스형 그런 소프트웨어들이 발전이 빠른 게 이게 인제 빠른 거죠. 그래서 인제 그 많은 사람들이 인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에서 인제 할 수 있는 최선을 이제 처음엔 다 하고 근데 뭐 아쉬운 점이 있으면 다음 버전 사이클을 이제 반영하고, 반영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가잖아요. 데이터 과학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인제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조직에 따라서 이제 그 인력 구성 인적 자원 구성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적재하는 사람이 있고 요 프리 프로세싱 하는 사람이 있고 이제 모델러가 있고 약간 이런 식 있잖아요. 그래 갖고 저 모델러와 이제 그 프리 프로세싱 쪽에서 무조건 다 인제 깔끔하게 다듬어 가지고 "일단 넘겨." 그러면 이제 프리 프로세싱 쪽에서 그 잘 넘겨서 하면은 이제 모델러는 이제 모델만 하는 이런 식인데 그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유연하지가 않은 편이에요. 왜냐면 그 어제도 인제 보셨지만 그 이 전처리와 어떠한 알고리즘이 인제 활용이 되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이제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전처리를 안 해도 상관없는 경우도 이제 종종 생기고요. 그러면 그런 것들 자체를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인제 모형에 대해서 인제 잘 알고 있으니까 모델러가 따로 있는 게 인제 이상하죠. 그죠?
그래서 인제 그 머신러닝 응용을 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인제 이 사이클 전체를 그 다 관장할 수 있어야 돼요. 관장하고, 그래서 그 데이터 과학 팀들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소수예요. 인제 그 뭐 그 멀캠에도 은행 쪽에서도 또 많이 오시거든요. 요번에도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은행 같은 경우에도 그 데이터 분석하고 뭐 그 데이터의 규모가 방대하고 뭐 그 분석을 수행하고 하는데, 그 실제로 이제 모형을 이제 구성하고 적용하는 그 사람의 그 전문성이 이제 중요하고, 실행 자체는 사실 컴퓨터가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뭐 1,000,000 건이나 1억 건 뭐 10억 건의 자료를 상대할 수 있죠. 상대할 수 있고, 네, 거기서 인제 그 자료의 규모가 증가한다든지 하면은 요 인제 뭐 로드의 인제 방법론이 좀 달라지고 하는데,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 모형을 인제 구성하고 실험하는 것 자체는 인제 빨리빨리 인제 그 사이클을 이제 돌 수가 있거든요.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 그 만약에 뭐 인적 구성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신다면, 요 이렇게 단계마다 이제 사람을 하나씩 이제 앉혀 놓겠다, 그런 거는 이제 바람직하지 않아요. 바람직하지 않고, 특히나 지금처럼 그 챗GPT를 활용해서 그 코드를 이제 보조 코드의 보조 같은 거를 이제 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에는 더욱더 적합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사이클 자체를 어 약간 장인 스타일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 뭐 벤츠라든지 뭐 포르쉐 이런 것들 보면 그 엔진을 조립하는 그 장인이 있어 갖고 막 혼자 막 조립한 다음에 막 엔진에다가 막 서명 박아 놓고 막 그렇잖아요. 그죠?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인제 이 데이터 과학 같은 경우, 데이터 과학의 원리를 활용하는 머신러닝 엔지니어인 거죠, 우리는.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고 머신러닝 엔지니어가 되기 위해서 데이터 과학의 원리를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인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제 이 캔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이 캔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야 전문성이 필요하죠. 이 분야 전문성이 이제 강한 그런 어떤 데이터로 보이죠. 왜냐면 요거는 이제 심각한 데이터잖아요. 인제 이거는 인제 실제 그 병원에서 인제 제공하는 인제 데이터고, 그리고 이 종양이라고 하는 것은 뭐 무섭고, 그죠? 암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많은 전문성이 필요로 한 인제 그런 데이터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뭐 내가 뭐 그 종양 전문가도 아닌데 이거를 어떻게 하냐. 사실 인제 그 분야 전문성이 어디에 반영이 되냐면 이 특성들을 수집할 때 이미 반영이 된 거예요. 그게 인제 무슨 말이냐면, 인제 그 이 종양과 관련해서 mean, radius, texture, perimeter, area 뭐 이런 것들을 수집해야 된다고 누가 결정을 했냐는 거예요. 이건 이제 종양의 전문가가 자신의 관점을 적용한 거예요. 그 관점이 그 좋으면 좋을수록 이 데이터의 품질이 좋은데, 만약에 반대로 이 전문성이 없는 그냥 일반 일반인이 그냥 아무런 이 종양에 대한 지식 없이 이거를 이제 수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가정해 볼게요. 그런 일은 없겠죠. 그죠? 근데 "야 이거 뭐 해야 된다고 하는데 뭐 네가 이 종양 데이터 좀 수집해 봐라." "네? 제가요?" 이렇게 되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이미 전문성이 이 수집된 데이터에 반영되어 있다고 가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인제 그렇기 때문에 인제 머신러닝 엔지니어로서 인제 우리는 이 전문가가 여기에 그 모종의 입력과 출력의 관계를 느낌적인 느낌과 인제 본인의 경험으로서 이 모종의 이제 관계가 상당히 있다라고 인제 가정을 해서 이렇게 수집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출발점으로 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리고 진실이고 절대 의심하면 안 되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전문가도 견해가 많이 달라요. 전문가도 틀릴 때도 있고요. 그리고 전문가라고 하는 게 정확하게 정의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종양 같은 경우에는 그 종양 전문가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명확하게 정의가 될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모든 의사가 종양 전문가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치과 의사는요. 치과 의사는 이제 사실상 외과적인 질환을 다루잖아요. 그리고 피부과는요. 피부과 의사한테 종양을 맡기겠어요? 맡지도 않을 거고 맡기지도 않겠죠. 그죠? 그래서 그 그렇다면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딘가 이제 아파요. 그러면 인제 예를 들어서 뭐 입이 헐었어요. 막 이제 구내염 같은 게 생겼어요. 그러면 치과에 가야 될까요? 내과에 가야 될까요? 뭐 어디에 가야 될까요? 일단 그 부분을 이제 결정해야 되는데 애매모호할 때가 있죠. 그죠? '그냥 약국에 가는 게 어떨까?' 그죠. 좋은 생각이죠. 구내염 정도야. 양치를 좀 잘해서 깨끗하게 만들면 되는 거죠. 잘 먹고 잘 쉬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애매모호한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씀을 이제 왜 드리냐면 이제 보유하신 데이터를 누가 어떻게 왜 어떤 관점으로 수집했는가를 상당히 이제 의구심을 갖고 처음에 이제 바라봐야 돼요. 왜냐하면 인제 그냥 휙 던져진 데이터가 있는데 그 데이터가 인제 입력과 출력의 어떤 모종의 관계를 그러니까 인제 담겨 있다고 가정을 하고 나서 알고리즘을 적용하고 이런 게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한번 이렇게 인제 되게 극단적인 사례를 이제 생각해 볼게요. 요 인제 X1 하고 인제 X2가 있는데 이제 하나는 이제 "해 떴다." 요 하나는 요 "닭이 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해 안 떴음, 닭 안 옴. 해 떴음, 닭 옴. 해 떴음, 닭 옴. 해 안 떴음, 닭 안 옴. 뭐 이런 식으로 막 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는 어떤 관점이 반영이 이제 된 건가요? 여기서는 이제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이 닭과 해는 인제 모종의 인제 연관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인제 관점을 이제 반영한 거잖아요. 그 연관관계 있죠, 농장에서는. 근데 해가 떴는데 닭이 안 울었어요. 어떡하지? 왜 그럴까요? 이거 인제 이상치인가요? 아웃라이어인가요? 저 아침에 일어날 때 닭 안 울었거든요. 제가 농장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닭을 잡아먹으면요? 어느 날 농장인데. 그죠? 그러면 안 울겠지. 그래서 데이터가 뭐 진리다 이런 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데이터는 인제 하나의 관점일 뿐입니다. 그리고 인제 그 관점을 어떠한 기호로서 인제 추상적으로 이제 표기를 해야 돼요. 닭이 울었음을 0 또는 1로 표현한다는 걸 누가 결정했어? 그죠? 그런 거를 이제 의심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제 알고리즘은 그냥 배우면 똑같아요. 이제 뭐 얘기하면 뭐 그냥 뭐 선형 모형 이제 뭐 결정틀 인제 아시고 나면 막 한 1-2주 그냥 깊이 이제 공부하고 나면 그냥 끝이야. 그리고 인제 이미 다 구현이 되어 있어요. 근데 진짜 승부처는 데이터에서 나요. 그렇잖아요. 어제 인제 보신 백서를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어제 인제 백서에서 우리가 인제 같이 인제 살펴봤을 때 어디냐? 알고리즘적인 이제 측면에서 다음 같은 이제 논의를 이제 드렸잖아요. 그죠? 그 알고리즘 손에 꼽아요. 그러면 의아하죠. 아니 모두들 다 그냥 비슷한 알고리즘을 뭐 손에 꼽는 몇 개 안 되는 걸 가지고서 만약 수행한다면 그러면 왜 그냥 어떤 하나의 솔루션은 이 딱 있고 뭐 구글이나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메타 같은 데서 그냥 솔루션 하나 딱 만들어 놓고 그냥 거기다가 물어보면 알아서 다 해결되도록 해 하면 되지 않을까? 뭐 아니면 뭐 그냥 소프트웨어 하나 만들어 갖고 그냥 뭐든 이제 집어넣고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하시겠죠. 그잖아요. 보면 인제 그렇잖아요. 맨날 똑같은 거잖아요.
일부는 그래요. 일부는 인제 챗GPT가 그런 방식으로 우리랑 이제 대화를 해서 이 챗GPT가 인제 생각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챗GPT라고 하는 형태는 저는 근본적으로는 그 검색 엔진하고 그 비교를 이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두 가지 모두 인터넷이라고 하는 정보의 바다를, 와 정보의 바다 진짜 식상하다. 이 정보의 바다를 어떤 방식으로 그 탐색해 낼 것인가, 이게 싸하게 잘라낼 것인가인데, 서치 엔진의 경우에는 이 인터넷의 정보를 이제 목록으로 이제 제시를 하잖아요. 지난 20 년간 이제 그게 딱 인제 정립이 됐잖아요. 그리고 진짜 정보는 인제 어떤 특정한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해당 웹문서를 이제 읽거나 그 비디오를 이제 보는 방식으로 우리가 인제 직접 탐색을 해서 그 정보를 이제 골라내는 거고, 챗GPT는 이제 그런 목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그 지리, 이제 자연어로 된 이제 지리에 대해서 그 인터넷의 정보를 이제 학습한 결과를 이 지리의 그 유의미한 형태로 요약적인 어떤 텍스트로서 인제 제시를 한다는 측면에서 20년 만에 인터넷을 탐색하는 방식이 이제 달라졌다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그죠? 하여튼 그 이 같은 알고리즘들을 가지고서 그러면은 그런 결과들을 이제 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결국은 데이터에서 승부를 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자동화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데이터가 무수히 많고 무수히 다양하고 무수히 달라요. 그냥 데이터가 언제나 우리가 인제 적재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로 합쳐졌다고 절대 가정할 수가 없거든요. 이제 여기저기 막 데이터가 이런저런 의미로 막 흩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런 데이터들을 뭐 광경 데이터베이스에서 뭐 조인하고, 어떤 거는 뭐 다른 형식으로 바꾸고, 얘는 날리고 얘는 빼고 얘는 뭐 다른 방식으로 변환하고, 이런 작업을 무지기수로 해야 돼요. 물론 이제 늘 그렇다는 건 아니고, 인제 더 차별성 있는 성능을 이제 내기 위해서는 주로 데이터 쪽에서 그 정보 자체가 여기에 반영되도록 굉장히 노력해야 되고, 그래서 여기서 전문성, 분야 전문성이 굉장히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그 머신러닝의 기법들 자체는 그냥 표준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5일 과정에서 아무 전문 분야, 어떤 전문 분야, 아무는 아니고 어떤 전문 분야를 가지고 계시든 우리가 논의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머신러닝의 기법 자체를 논의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네가 그 원리를 잘 알면 뭐 네가 뭐 이 문제 저 문제 다 해결하지 그래."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머신러닝 전문가인데 그 이 실제로 성능을 내는 것은 분야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가 대단히 많다는 거예요, 여전히. 근데 왜 챗GPT 같은 서비스는 이제 빅테크가 탐내는 기술이냐면, 텍스트는 분야 전문성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텍스트를 읽어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질의에 응답하고, 이런 것은 그냥 인터넷, 이 그냥 일반적인, 우리도 누구나 글을 읽을 수 있잖아요. 몇 살 이상 되면 누구나 글을 읽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분야 전문성 자체가 이제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검색 엔진이 검색 엔진적 전문성은 필요한데 분야 전문성은 필요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데이터에 사실 그 성능에 이제 비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번 과정에서 인제 말씀을 드리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데이터에 대한 고민은 인제 우리가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그냥 요런 어떤 전문가의 식견이 이제 반영된 데이터를 그냥 가정해서 우리는 알고리즘에 대해서만 이제 논의를 한다, 요렇게 인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요번 시간은 뭐 그 이런저런 말씀 좀 드렸네요. 쉬는 시간 이후에 또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